많은 사람들이 어제 돌직구쇼에서 이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김포시 전 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 유승현 전 의장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내 사망 현장에서 피 묻은 골프채가 발견이 된 겁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의 자택에서 아내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본 결과 아내의 온몸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습니다. 팔다리에는 수많은 멍이 있었고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 혈흔이 묻은 골프채, 그러니까 피 묻은 골프채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되는데 그중에 1개는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쓰러진 주변에는 소주병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유리 조각들이 발견이 됐고 그 유리 조각에도 혈흔이 묻어있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골프채에 묻은 그 핏자국, 혈흔이 아내의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비극적인 뉴스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골프채에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경찰의 추정대로라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골프채를 가지고 이 살인의 도구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은 이 유승현 씨 같은 경우는 말다툼 끝에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사망한 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저와 같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물증 등을 확인해 보건데 경찰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정도로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이를 정도라면 저게 불과 우발적인 사고로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유승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2명의 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가족이 평상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블로그에 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등에 대한 일상들을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 2 딸에 관한 이야기도 올리고 본인의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올리는데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평상시에 아내와의 불화라든지 관계 속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잔혹하게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했던 정치인의 비극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김포시 의회에서 의장까지 지냈다면 한 지역사회에서는 기관장의 위치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왔고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중앙정치까지 꿈을 가졌던 인물을 본다라면 주변에서 과연 이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이 과연 한 번도 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적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피 묻은 골프채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 유승현 전 의장에게 죄목을 달리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아내가 숨질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현장의 증거물들, 혈흔이 묻은 골프채, 빈 소주병, 그중에서 한 병은 깨져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아내의 혈흔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 씨가 아내가 숨질 정도로 폭행을 했다라는 것을 경찰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죄목을 바꿔서 적용할 것을 현재 검토 중인데 폭행치사와 살인죄, 손소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일단 느낌상으로도 굉장히 다른데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 네, 우선 살인죄부터 보면은요. 살인죄는 상대방을 정말 살해하려고 상대방을 죽게 만들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고요.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건강을 해치게 할 의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했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게 폭행치사죄인데 또 그 중간 단계는 상해치사입니다. 상해라는 것은 건강 상태를 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죽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다만 다치게 할 정도의 생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 사망했다. 이 경우에 상해치사로 처벌합니다. 네. 법적형을 보면은 살인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한데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는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문제는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이 고의를 판단하는 게
이제 그 유승현 전 의장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범행했는지를 신이 아닌 이상, 신이 있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수사기관도 판단해야 되고 법원도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판단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범행 방법, 또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그 도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가격의 횟수는 어디인지, 그리고 중요한 게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공격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주 강력한, 원래 뭐 가해 무기는 아니지만, 공격 도구는 아니지만 골프채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소주병도 있었거든요. 그 소주병도 깨진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그 깨진 소주병이 공격 과정에서 가해의 결과 깨진 것이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두루 감안해서 살인의 고의인지 아니면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1차적인 수사기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건, 범죄 현장, 과연 범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희 돌직구쇼 취재수첩 Y의 멤버이자 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종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대 때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을 정도로 때린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안방으로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그 정도로 폭력이 계속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필적은 하지 않았지만 미필적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이 돼야 된다고요. 아니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이런 분이 김포시 의회에 그것도 의장으로 추대가 되고 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유승현 의장을 아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분이 어떤 시의회 의장, 정치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뭐 자기보다 높은 상급 인사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고분고분하겠습니까? 예. 지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안과 밖에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두 분 부부 간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겉으로 보는 어떤 밖에서 저분이 최근에 지역위원장 되는 것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 지역의 어떤 기관장이 됐으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혹은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봤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을 스스로 인격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화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은 김포시의회 의장일 뿐만 아니라 했던 이력이 상당히 주변 분들에게 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법사랑위원 김포시 대표도 지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인삼판팔이라고 이제 청소년들 돕는 거기 지원단장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복지대단 이사장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는 가족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건만 보고 또 저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 가정폭력 중에서 이제 부부 사이의 폭력이 옛날에는 경미한 폭력이 대부분이었고 이렇게 흉기까지 쓰는 폭력은 10년 전만 해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점점 늘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34%까지 늘어서 그러니까 죽일 작정을 하고 흉기까지 든 부부 간의 가정폭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개인사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명백한 폭력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적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살인죄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존속 살해범 같은 경우는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존속의 경우는 자기보다 윗 이제 가족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배우자라든지 비속의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게 살인죄 이런 식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리려고 한다면 배우자나 비속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